네, 이서구의 상상바구니 가상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시장 전략과 함께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이서구 부장님 잠깐 만나기 전에 양 대표님. 네. 네, 시장이 조금 반등 시도를 하다가 지금 다시 조금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네. 6포인트, 7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5포인트 밀렸는데요. 예, 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예, 매수에 대한 기조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네. 외국인들 매수를 좀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 매도가 얼마쯤 되죠? 예, 매도에 대한 규모가 한 130억 정도, 138억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선물 시장에서 350계약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 선물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 개선이 없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는 정도의 그 매매 패턴이 아니고 상대 매매 투자자가 매도를 하니까 그냥 받아주는 형식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수급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서구 부장님 와 계십니다. 이서구의 상상바구니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 월요일 뵙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셨고 보유 종목들 굳이 샀다 팔았다 할 필요 없다. 쭉 가져가자는 시각을 보이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시각이실지 궁금하고요. 예, 가상의 포트폴리오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상위 종목들이 쭉쭉 치고 나갑니다. KG 이니시스 결제주 가운데 대표적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43% 수익입니다. 대림산업도 26%고요. 서울반도체 LED가 부각되면서 16% 올랐습니다. NC소프트도 9.3% 상승이고요. 삼성테크윈도 6.9% 수익, NHN도 3% 수익이고요. 슈프리마가 6% 조금 조정, 손실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예, 주요 종목들 좀 진단 좀 하겠습니다. 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지난주에 편입을 말씀드렸던 슈프리마가 좀 다소 눌리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좀 까먹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포트, 저희 7종목이 현재 편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대림산업은 이제 연중 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상승률을 좀 더 넓혀놨죠. 그래서 수익률을 좀 넓혀놨는데 전반적으로 NC소프트라든가 아니면 NHN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눌리면서 전반적인 수익률은 거의 제로, 지난주에 비해서 전반적인 수익률은 그 제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 포트에서 오늘은 3종목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씩 리뷰를 해드리죠.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편입했었던 슈프리마, 네, 좀 수익률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좋게 봤는데, 그리고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원 쪽에서 물량, 즉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뉴스에 의해서 고점에서 약간씩 눌리는 흐름입니다. 역시 임원진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솔직히 심리적으로는 부담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한 6% 정도 손실 기반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 물량들은 과연 누가 가져갔느냐? 이 두 가지 논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네. 지난 시간에 고점대에서 신고가 행진을 하는 흐름, 고가 돌파 이후 재상승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저변에는 외국인, 이 빨간 선에 외국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바로 요 기간, 저희가 말씀드린 기간, 말씀드린 이후, 지금 임원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점, 그것이 부담 요인이 되면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그 물량을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오늘도 48,000주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대부분 모아가고 있는 전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외국인의 이런 보유율도 하나의 매수 포인트를 잡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만 나왔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현재 주가 흐름 이 61선에서 지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에서는 일단 손절가만 제시를 하고 목표가 제시 안 하고 보유 관점으로 가져간다 그랬는데요. 이 종목 같은 맥락으로 하겠습니다. 손절가 22,7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종가상입니다. 장중 흐름이 아니고요. 종가상, 오늘 종가상 22,700원을 하회한다면 거기에서 제외하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유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대림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연초에 신고가 행진 이후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5,000원까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 수주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동안 중동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안 좋은 시각이 있었죠. 저가 수주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헤쳐 놓고 보니까 중동 쪽에서도 그다지 문제가 될 여지가 없구나라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역시 4.11 대책 이후 부동산 흐름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나면은 역시 건설주에서는 대림산업이 선도로 나타날 가능성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대장주는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쉽게 1차 저항 때 여기서 매도하고 좀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1차적으로는 10만 원 선 단기 저항은 있겠지만은요. 그 10만 원 선 그대로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가져가는 전략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한 종목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좀 눌립니다. 전반적으로 눌리는 가운데 LED의 이 대표주인 서울 반도체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3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근방에서 지금 2주 가까이 횡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이 LED 조명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 그 성장성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과연 이 매수 주체 주포라고 하죠. 아래 보면은 빨간색이 외국인이고요. 녹색이 기관인데 이 주포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보면은 코스닥의 눌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횡보 국면 이 부분은 박스권에서 물량 소화 이후 다시 간다는 관점으로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한다면 역시 37,000원 정도 한번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저항선 정도로 한번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보유 관점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까지 주요 종목들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 또 포트 전략 볼 텐데요. 이제 6월 들었는데 5월 말에 2,000선을 회복했지만 역시 네. 이제 2,000선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주변 여건들도 그렇고 6월 첫 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 전망? 저는 서머랠리 있을 것 같습니다. 서머랠리 지지난주에는 또 다들 서머랠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눌리니까 또 이 서머랠리에 대한 부분이 쏙 들어갔는데요. 중기적인 기본적인 전략은 가지고 가는 거죠. 단기적인 전술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즉 6월 달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말에서 6월 지나면서 2,000포인트 넘어서고요. 그다음에 6월과 7월 넘어서면서 다시 고점 행진을 하는 서머랠리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혹이 가죠. 2,000포인트 넘어섰는데 다시 물량 나왔어. 여기서 다시 또 주변이 또 1번 급락하고 좀 오락가락해. 여기서 버려야 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2,000포인트 현재 매물 소화 국면이라고 봅니다. 2,000포인트 위에서는 이 기관 쪽에서 펀드 환매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하는 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2,000 돌파해서 더 가고 그리고 썸머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히려 종목별로 저가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요. 현재는 2,000포인트대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2,000포인트 오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만 올라가는 전차 군단이 다시 올라가죠. 즉 외국인도 기관도요. 여기에서는 서로 총대 매기는 싫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종목, 확신이 찬 종목. 삼성전자 이익 관점에서 안전해. 현대차 그동안 엔화 때문에 못 올라갔어. 그래, 엔화가 좀 주춤주춤거리니까 현대차 이걸로 가자. 전반적으로는 2,000포인트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딱 묶어놓는 이런 지수를 갖다가 묶어놓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지금 눌리고 있지만은 화학이라든가 이런 소재 아니면은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2,000포인트를 쳐올리는 그런 흐름을 갖다가 앞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좀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일본이 급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면 변동성 요인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죠. 하지만 지금 2주 연속으로 이렇게 급락한 가운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서 향후에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난 주말 미국 쪽에서 보니까요. PMI 지수가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반등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해외 증시 어느 정도 변동 요인은 있겠지만 상승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이런 그동안의 소외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수 포인트 아직 잡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한번 더 관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계속 좀 불안정하죠. 급락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을 오늘도 지금은 거의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9%, 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네, 2000선 탈환할 수 있을 걸로 보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예, 오늘 포트 신규 편입 종목 있나요? 네. 오늘 신규 종목, 저희가 포트에 7 네.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더 넣기는 종목 수가 좀 너무 많아서 네. 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포트의 변화를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은 못 드렸지만은요. 저희 포트 가운데 IT 종목을 한 종목을 더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삼성 테크인을 제외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7%의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조금 더 탄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겠는데요. 앞서 김문석 대표께서 하신 종목이 좀 다시 나왔네요. 네. LG 디스플레이로 신규 편입을 하면서 종목 교체를 하겠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뭐 서로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들이 다 그런 종목들이나 이슈를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네. 예, LG 디스플레이 어떤 이유로 좋게 보시는지 그러면 우리 이서구 부장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과 별반 다른 바는 없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논점은 두 가지로 보셔도 두 가지로 저는 놓고 봅니다. 하나, 여태까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있었습니다. 애플 쪽의 납품이 이거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주가가 그다지 안 좋았는데요. 여기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좋아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반기, 3분기 이후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애플의 신제품이 이제 하나씩 이제 출시가 되죠. 바로 이 부분은 LG 디스플레이, 바로 이 실적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실적 기대감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LCD 패널이 지금 대만 쪽의 수율이라든가 뭐 불량률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요. 상당히 수율은 안 좋아지고 불량률이 높아지면서 그쪽으로 한번 기대했었던 외국 업체가 이 LG 디스플레이로 다시 회귀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CD 패널 수급이 점차 개선되면서 그 단가도 점차 높아지는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역시 실적 기반이 하반기에 기대된다는 두 번째 요인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대형 TV 패널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대형 TV 패널 가격이 점진적으로 대만 업체의 경쟁에서 우위다 보니까요. 대만 업체에서는 수율 문제로 애플향의 잡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놓고 보면은 대표적인 LG 디스플레이의 이익의 향상 그리고 실적의 향상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하반기 실적 향상을 기대한다라는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LG전자 그동안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은 애플에 밀려서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못 팔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니까요, 제 주변에서도 이 LG전자 제품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역시 주요 고객사인 이 LG전자를 비롯한 다른 업체의 고객 경쟁력 회복으로 인해서 매출 증대도 역시 기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LG 디스플레이 향후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는데 바로 그러면 오늘 왜 가지고 나갔느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서 놓고 보면은요. 하단부는 견고하게 29,000원 선에서 지지가 되면서요. 고점은 점점 낮아졌는데 지난주 중반 이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삼각 수렴형에서 못 올라가던 삼각 수렴형에서 고점 돌파하는 이런 흐름. 즉 저점은 다지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쪽으로 기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잠깐씩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초반에는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약간 외국인이 주춤하니까 최근 들어서 기관이 상당히 공들이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계속 돌려서 보시면은요. 이러한 점에서 보면은 외국인은 그대로 있고 기관이 그 자리를 메꾸면서 이 돌파하는 하향 추세대 바로 이러한 부분은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에서는 제시하는 편입가는 32,000원 선, 지금 32,200원인데요. 이 정도 선이면 저희 포트에서는 편입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즉 이 삼각 수렴형의 하단을 이탈하면은 여기에서 매집했었던 주요 주체들이 다 손실을 보겠죠. 즉 손절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같은 맥락에서 29,000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매수 후 보유 관점 LG 디스플레이 가져가겠습니다. 네, 오늘 LG 디스플레이 새로운 관심주로 주셨고 포트 전략도 주셨는데 이서구 부장님 가시기 전에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아니고요. 저도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지금 1분기 시장 점유율이 14.9%로 시장의 거의 2위라고 해요. 네. 게다가 풀 HD급 디스플레이에서 굉장히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지난해 170만 대에서 1억 1,3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네. 이 출하량들을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건 좋은 건데 과연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동력이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 지금 생산할 설비가 충분히 있냐고요? 네. 아, 그거는 두말 나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LG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발산동 근처 거기에 대규모 설비 투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예정인 거는 분명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였을 겁니다. LG 단지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설비로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다도요. 그걸 다 맞추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니고요. 실제로 보십시오. 뉴스에 100% 가동 이거보다는요 모자라서 난리 밤샘 야근 이게 오히려 주가에는 그렇죠.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즉 향후 출하량이 될 쾌파가 더 커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생산할 양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주가에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설비 투자 관련돼 가지고는 네. 뭐 또 투입돼야 되는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할 거는 크게 걱정을 안 이미 해도 예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집행 그러면 이미 추가적으로 그 라인을 늘린다라는 부분은 이미 집행이 예정이 돼 있고요. 집행이 된 걸로 뉴스에도 이미 나온 상황이고 그럼 수주나 이런 부분을 받았었던 거에 대한 부분이 이미 그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T 좋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근데 이제 종목 수가 많아서요. IT 가운데서 삼성테크윈을 7%가량 수익 실현 의견 주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로 교체를 해서 오늘 포트를 재구성하셨습니다. 이서구의 상상바구니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서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